네, 안녕하세요. 네, 2024년도 임용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떤 영상이 도움이 될까 좀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어떤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좀 짚어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은 주제를 하나 정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힙정렬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정렬 문제는 사실 요즘에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인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쉘 정렬이 나왔었죠. 쉘 정렬. 그다음에 22년도는 네, 퀵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아니죠. 22년도에 합병 정렬이 나왔고 21년도에 퀵이 나왔죠.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쉘 정렬은 삽입 정렬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보면은 최근 3개년 동안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이제 남은 게 선택 정렬, 그 다음에 버블 정렬, 그 다음에 힙 정렬, 요 정도가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일반적인 정렬 이외에 약간 좀 특수한 정렬들은 일단 제외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정렬들 중에서 힙정렬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힙정렬을 가져와 봤고요. 선택정렬, 버블정렬보다는 과정이 조금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힙정렬을 하려면 힙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힙이 뭔지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힙을 만들려면은 힙은 일단 완전 이진트리라는 조건을 맞아야 돼요. 완전 이진트리라는 거는 이진트리인데 이진트리는 자식이 두 개죠. 자, 이렇게 자식을 만들어 나갈 때 채워 나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짐없이 채워 나가는 트리를 완전 이진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구멍이 뽕 뚫려 있으면은 이거는 완전 이진트리가 아니죠. 근데 반대로 여기에 노드가 있어서 이렇게 다 채워졌는데 이 끝에 거 오른쪽에 끝에 거는 비어 있어도 돼요. 요 순서대로 갔을 때 중간에만 비어 있지 않으면 됩니다. 네, 이 끝에까지 다 차 있는 거는 이제 포화 이진트리라고 따로 특수한 형태가 되겠고 포화 이진트리까지는 필요 없고요. 중간에만 비어 있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서 중간에 비어 있지만 않으면 완전 이진트리. 네, 완전 이진트리는 이제 이런 건데 자, 거기 조건이 이제 중요한 조건이 이제 위에 있는 거죠. 부모 노드의 값이 자식 노드의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자, 혹은 또 다른 경우는 작거나 같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크거나만 볼게요. 자, 부모 자식이 이렇게 있는데 3, 2 이런 식으로 부모 노드의 값이 더 크면은 이거는 자, 크거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요 크거나는 여기 최대 힙과 연관이 됩니다. 힙의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이때 최대 힙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부모가 더 큰 경우 아니면 지금 여기 같은 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같은 값이 들어가는 것도 예외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으면은 최대 힙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트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모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다 적용이 돼야 되죠. 요 관계, 요 관계, 요 관계, 요 관계. 지금 완전히 트리를 안 그렸는데 완전히 트리를 고쳐볼까요? 자, 요 관계 다 포함입니다. 모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다 따져봤을 때 항상 크거나 같으면은 이렇게 최대 힙이 된다. 이 관계가 성립하면 루트 제일 위에 루트 노드에 가장 큰 값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따져보면 그때 최대 힙이 되는 거고 반대로 항상 작거나 같게 되면 이거는 반대죠. 최소 힙이 됩니다. 최대 힙과 최소 힙은 어떤 개념인지 좀 알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형제 관계는 크기 비교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요 밑으로 자식이 한참 많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요 노드와 요 노드를 보면 이 노드가 굉장히 위에 있으니까 값이 클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항상 같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면은 지금 직속 부모 자식이 아니죠. 얘가 반대로 더 클 수도 있다. 여기 루트가 가장 큰 건 맞지만 두 번째로 큰 값이 얘가 아니라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지만 이 값은 굉장히 작은 값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밑에 있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로 큰 값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값이고 나머지 큰 값들은 이쪽에 다 몰려 있을 수도 있다. 네, 그
정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힙의 연산이 또 중요합니다. 자, 힙에는 어떤 연산을 하게 되는가? 이진 탐색 트리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탐색 이런 연산들이 있잖아요. 탐색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특별히 탐색은 필요가 없고 삽입 삭제만 잘 알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자, 삽입 삭제. 이 트리 안에다가 값을 넣는 거죠. 그게 삽입입니다. 반대로 빼내는 거는 삭제라고 하고요. 삽입부터 하나 해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트리라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순서대로 값을 삽입한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임의로 정해 보겠습니다. 3, 4, 1, 2, 7, 5, 6 이렇게 넣어볼까요? 7개를 순서로 이렇게 넣는다고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3을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노드는 그냥 지금 미리 그려놨지만 없다고 생각할게요. 루트에 이제 이렇게 3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밑에 동그라미 뻥 뚫려 있는 거는 그냥 없다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3 하나 루트로 된 트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자체 요 하나뿐인 노드는 당연히 힙이 됩니다. 지금 최대 힙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 힙. 요 하나뿐인 노드도 당연히 최대 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 넣어볼까요? 4는 완전 이진 트리니까 요 왼쪽부터 요 순서대로 들어가야죠. 여기 4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더니 루트가 더 값이 작아요. 위에 있는 부모가 작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최대 힙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얘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4, 3 이렇게. 그럼 이제 힙이 다시 구성이 됐죠. 자, 다음 1 넣어보겠습니다. 1은 여기다 넣어주면 4, 3, 1. 4가 1보다 크니까 최대 힙 조건에 여전히 맞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2 넣어볼게요. 2가 여기 들어가면은 2도 마찬가지로 2, 3, 4 문제가 없죠. 2와 3 간의 관계 3이 크고 3과 4, 4가 크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고요. 그 다음 7이죠. 자, 7이 여기 들어가는데 7을 넣어봤더니 7과 3의 위치가 잘못됐죠. 7이 위에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3을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7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7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위에 있는 4보다도 7이 커요. 그럼 7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위에 거를 내려줍니다. 4를 내리고 7이 여기 들어가야죠. 자, 여기까지 7을 삽입했고요. 자, 그 다음 5 삽입해 보겠습니다. 5를 여기다 넣으면은 위에 있는 1보다 5가 크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1을 내려주고 5를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보다는 5가 작으니까 여기서 딱 멈추는 거죠. 네. 요 루트보다 지금 작은지까지 확인하고 끝내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 6입니다. 6을 여기 넣으면은 5보다 6이 크죠. 그래서 6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5를 내려줍니다. 7보다는 6이 작으니까 여기서 딱 끝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7개의 데이터를 다 삽입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트리가 만들어지는데 자, 한번 보시죠. 모든 조건이 최대 힙 모든 노드들이 최대 힙의 조건에 맞는지 7보다 4, 7보다 6 다 작죠. 7이 큽니다. 뭐 문제 없고 나머지 관계를 다 보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할 때는 삽입을 할 때랑은 좀 이제 달라요. 생각을 조금만 더 해줘야 됩니다. 삽입할 때는 제일 뒤에다 붙인 다음에 이렇게 위에 부모 노드랑 비교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했는데 삭제할 때는 일단 요 끝에 제일 끝에 5 노드랑 그 다음에 루트에 있는 요 7, 요 두 개를 이제 눈여겨 봐둘게요. 요 두 개를 봐두시면 되는데 삭제할 때는 무조건 요 루트에 있는 요 값을 삭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힙이라는 거는 이 루트에 최대값이 들어가잖아요. 이 가장 큰 값을 삭제한다고 보면 돼요. 최대 힙이면은 최대값을 삭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그냥 삭제하면 루트가 없는 트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냥 삭제할 수는 없고 자, 기존의 값을 이용하는데 여기 제일 끝 지금 아까 7과 5를 주목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요 5를 이용해서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7과 5를 자리를 바꿔줘요. 5를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7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7을 이제 끝에 거를 이제 삭제하면 돼요. 얘를 삭제하면 완전 히든 트리 조건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제일 끝에 거니까 요거 하나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삭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얘를 실제로 이 메모리에서 삭제를 할 수도 있지만은 얘는 그냥 두고 우리가 읽는 범위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만 읽을 거야 이렇게 하고 논리적으로 삭제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지울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제일 큰 값은 요 7에다가 이제 빼버렸고요. 그럼 5가 올라갔으니까 여기 사실 5가 올라와서 꽤 큰 값이 올라와서 언뜻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5가 올라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큰 값이 뭐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어떤 값이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값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방법은 자,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더 큰 값을 가져와요. 지금 최대입이니까 작은 값은 필요가 없거든요. 자, 5 입장에서는 내 자리를 양보하고 나는 내려갈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 올려준다는 거는 이 최대입 조건을 생각해 보면 큰 값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4와 6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중에서 큰 값을 가져옵니다. 4와 6 큰 거를 이렇게 위로 해서 6을 가져오고요. 그럼 5가 이제 이 화살표 아니죠? 이쪽으로 가야죠. 5가 여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6과 5가 바뀌었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5가 내려왔는데 이 5가 사실 여기가 자기 자리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6은 제일 큰 값이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큰 값이니까 여기 있어도 되는데 5는 혹시 모릅니다. 그래서 밑에랑 다시 비교를 해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여기다 선 그었죠. 그래서 7이랑은 같이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7은 아까 이미 삭제한 애고 나머지 애와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1과 비교를 해서 5가 더 크네. 그러면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자 끝에까지 왔으니까 5는 자리를 잡고 그냥 끝났으니까 이 상태로 힙을 구성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힙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6이 제일 큰 값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5, 1 문제 없죠. 요 7은 생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선 이렇게 그으면은 얘는 자, 그 다음에 4, 2, 3 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힙이 구성됐어요. 최대 힙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7을 루트에 있는 7을 밑으로 내린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게 이제 삭제입니다. 삭제 과정이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자, 6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루트에 있는 6을 삭제를 하면은 요 제일 끝에 있는 요 선 그어져 있는 요 안에 있는 범위에서 제일 끝에 값 여기다가 6을 넣어주고요. 1이 위로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6은 이제 삭제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 선 그은 게 이제 선을 이렇게 그어줘야 돼요. 선이 이렇게 그어집니다. 그 다음에 1을 올려줬으니까 이 1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비교해서 더 큰 값 5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5를 1보다 크니까 5를 올려주고 1이 여기 내려가야죠. 내려왔는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자식과 또 비교를 해야 되죠. 근데 자식 비교를 하려고 봤더니 여기 선으로 다 그어졌어요 이미. 네. 아까 삭제한 값들이죠. 얘네는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1이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힙이 또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러면은 5, 1, 그 다음에 4, 2, 3 힙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 나가면은 여기 7 들어왔으니까 여기 6 들어왔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면 여기에 요 중에서 제일 큰 값인 5가 들어오고 나머지 요 모양의 트리로 힙이 재구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7, 6, 5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면 4, 3, 2, 1 이렇게 순서대로 삭제될 거라는 거를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삽입과 삭제 연산 지금 간단히 알아보고 좀 숫자 몇 개로 실습해 봤고요. 이 삽입과 삭제 연산이 이해되면은 사실 힙정렬 거의 다 우리가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뒤에서 나올 그 힙정렬 시언어 소스 코드 말고 지금 요 과정만으로도 사실 힙정렬이 거의 다 구현이 사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삽입연산, 삭제연산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뒤섞여 있는 숫자 데이터를 받아서 쭉 순서대로 삽입을 해요. 다 삽입하면 힙이 구성됐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루트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계속 삭제를 해서 뒤에다 붙입니다. 이 과정을 하게 되면은 힙이 완성이 돼요. 아까 7, 6, 5, 4 여기까지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이제 3, 2,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트리를 루트부터 순서대로 1, 2, 3, 4, 5, 6, 7 읽으면은 정렬이 끝난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삽입연산, 삭제연산만 잘 구현되어 있으면 힙정렬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해 볼 방법은 요건 아니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 이해만 하시고 이제 넘어가면 되고, 실제로 힙정렬 소스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현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삽입 삭제만 일단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힙정렬을 배열을 이용해서 트리를 표현한 다음에 구현할 건데, 자, 트리라는 거는 비선형 자료 구조잖아요. 뭐 루트 어떤 부모 기준으로 해서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갈림길이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가질 않죠. 근데 배열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선형 자료 구조라고 하고, 이런 트리나 그래프는 비선형 자료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비선형 자료 구조인 트리를 선형 자료 구조인 배열에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인덱스 값을 수식을 줘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배열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인덱스가 0, 1, 2, 3, 4, 5, 6, 7입니다. 자, 이때 좀 쉽게 표현한 방법으로 이 0번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 택해 보겠습니다. 자, 0번을 사용하지 않고 1번부터 7번만 이용해요. 자, 그러고 나서 완전 이진 트리를 그려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인덱스가 1, 2, 3, 4, 5, 6, 7 이렇게 들어갔겠죠? 자, 이것과 이 배열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1을 기준으로 보면은 1 다음에 2, 3인데, 이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의 인덱스를 1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의 왼쪽 자식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노드 i의 왼쪽 자식 인덱스는 그 i에다가 2를 곱하래요. 자, 1에다 2 곱하면 2 되죠. 왼쪽 자식.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겠습니다. i의 오른쪽 자식은 2를 곱한 다음에 하나를 더하래요. 자, 아까 우리 2 곱하면 1에다 2 곱하면 2 나왔죠. 거기다 1을 더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이 부모 노드에 2배를 곱한 거나 아니면 2배를 곱한 다음에 1을 더한 거나, 이 방법으로 왼쪽 오른쪽 자식을 인덱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부모면은 얘가 왼쪽 자식, 얘가 오른쪽 자식,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다른 노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요 3번 노드 볼까요? 3번 노드의 왼쪽 자식은 여기 보면 6번이죠. 2배 곱한 값이잖아요. 3번 노드의 오른쪽 자식은 7. 2배 곱한 거에 1을 더한 거죠. 3, 2, 6, 거기다 1 더해서 7. 이렇게 바로 다음 칸은 플러스 1이니까요. 자, 이렇게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구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부모 노드 구해 보겠습니다. 부모 노드는 그냥 절반을 구하래요. 근데 이게 그냥 절반이 아니라 3의 절반은 1.5잖아요. 0.5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제 인트형으로 캐스트하게 되면은 소수점 이제 버리게 되니까 또 0.5는 버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4 볼까요? 4의 절반은 2죠. 부모 갔더니 2 맞죠. 그래서 요 4번 인덱스에 있는 요 값은 이거의 부모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5도 볼까요? 5의 부모는 얘를 반으로 나눠봐요. 2.5니까 0.5는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2. 아, 부모가 2 맞네요. 올라가 보니까 2 맞습니다. 그래서 5의 부모 역시 2다. 그래서 4와 5의 부모는 2라는 거를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수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 0번 인덱스를 사용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0번 인덱스를 사용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0번 인덱스를 사용한다고 하고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다시. 자, 얘가 0, 제일 루트니까, 제일 위에 루트니까 얘가 0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 얘가 2가 되겠죠. 이 0번으로 1번, 2번을 구해보려면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그냥 2배가 아니라 i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1 한 개 왼쪽 자식입니다. 그 다음 게 오른쪽 자식이니까 i 곱하기 2 더하기 2. 자, 요게 오른쪽 자식이에요. 왼쪽, 오른쪽. 요거랑 수식이 좀 다르죠. 더하기 과정이 하나 더 있어서 식이 조금 길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구할 때는 그냥 반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요거 한번 볼까요? 1과 2를 이제 0으로 만드는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i 값에서 1을 뺀 다음에 이거를 반으로 나눠요. 자, 1에서 1을 빼면 반으로 나눈 값 0 됐죠. 그 다음에 2에서 1을 빼도 마찬가지. 1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0이 됩니다. 0.5지만 버리니까요. 자, 이 밑에도 한번 해볼까요? 1이니까 여기 3이고 여긴 4죠. 자, 그러면은 3에서 1을 빼면 2죠. 2를 반으로 나누면 1입니다. 그래서 1이 되고요. 그 다음 4에서 1을 빼면 3이니까 3을 2로 나누면 1.5. 0.5 버리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요 아까 여기 자식 구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 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에 썼던 요 식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네,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0번 인덱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수식이 좀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0번 인덱스를 안 쓰면 요 메모리 공간 요 하나 포기하는 대신 수식을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다. 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지금 오늘은 요 그냥 2배 곱하고 2배에다가 1 더하고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누고 요 수식 이용해 보겠습니다. 0번 인덱스 이용 안 하는 걸로요. 네, 배열을 이용해서 트리 표현하는 방법 같이 봤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입니다. 자, 배열을 이용한 힙정렬.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힙정렬. 자, 지금까지 과정이 길었죠. 계속 뭔가 할 듯 말 듯 말이 길었는데 이제 진짜 힙정렬의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넣어볼까요? 데이터는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멋대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뭐 4, 5, 1, 7, 그 다음에 몇 넣어볼까요? 2, 그 다음에 6, 3 이런 식으로 하면 1에서 7까지 하나씩 들어갔죠? 네, 그냥 아무렇게나 넣습니다. 자, 이거를 정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힙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최대 힙이든 최소 힙이든 만드는데 오늘은 최대 힙, 맥스 힙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맥스 힙을 만들면은 여기 위에 제일 큰 값이 와서 얘를 제일 뒤로 보내면은 큰 값이 뒤로 가요. 그래서 네,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아까 힙 삭제하는 연산할 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해볼 거니까 네, 걱정 마시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요.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식이 있는 노드 중 가장 뒤 노드부터 루트로 두고 힙 구조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힙 구조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한 번에 다 만들려니까 한 번 어떤 값을 내리는 과정만으로는 힙 구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완전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방법으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만들어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요 제일 끝에 노드를 보면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 노드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식이 없는 노드는 예를 들어서 이 3을 볼까요? 3 자체가 그냥 힙이잖아요. 루트 노드 하나인 노드는 그냥 힙입니다. 그래서 3은 패스하는 거예요. 3, 6, 2, 7 요 순서대로 다 자식이 없네. 더 이상 힙 구조 만들 필요 없네. 그 자체가 힙이니까 넘어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끝까지 왔으니까 이제 여기로 오죠. 1을 봤더니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 노드 중 가장 뒤 노드니까 자식이 있는 노드는 4, 5, 1이죠. 가장 뒤에 있는 요 1을 대상으로 힙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 1을 대상으로 힙 구조 만들면 1, 6, 3 요거 생각하자는 거죠. 요거를 생각했을 때 힙을 만들려면 1보다 큰 값, 6, 3 중에서 큰 값을 올려줍니다. 6이 되겠네요. 3도 크지만 물론 6이 더 크니까 6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1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6, 1, 3은 힙이 됐죠.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이번에 5를 루트로 놓고 힙 구조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 7이 더 큰 값이 있네요. 그래서 7 올려주고 그 다음 5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또 힙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됐으니까 이제 또 반대로 갑니다. 이제 루트까지 왔네요. 4를 기준으로 이 밑에를 힙 구조로 만들어 주는데 7과 6 중에 더 큰 값 7을 올려주죠. 7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될 게 7이 올라가면 요 왼쪽 요 7이 올라간 요쪽만 생각하면 돼요. 이 오른쪽은 이미 힙을 구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힙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7이라는 이 6보다 더 큰 값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7이 6과
6과 관계를 봤을 때 힙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힙에 문제가 없어요. 이미 힙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 이렇게 왼쪽 요 부분만 우리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7이 올라왔어요. 그럼 4가 여기 내려가야죠. 4 내려가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값과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4가 바로 자리를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비교해서 더 큰 값 5와 비교해서 5가 크니까 5를 올려주고 4가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밑에 없으니까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왼쪽 요 부분 다시 10 구성한 거죠. 우리가 쭉 내려오고 내려와서 오른쪽은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1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힙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볼까요? 7, 5, 6, 4, 2, 1, 3. 자, 한번 지금 그림이 좀 복잡하지만 잘 한번 보십시오. 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 자식을 봐도 최대 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힙을 만들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힙을 만들고 나서 2번으로 갑니다. 자, 전체 트리가 힙이 되면 전체 트리가 힙이 됐죠 지금. 루트를 삭제하고 자 루트를 삭제하는데 아까 삭제하는 방법 설명드렸었죠. 삭제하는 방법은 얘 제일 위에 있는 이 최대값 맥스 힙이니까 최대값을 삭제하는데 삭제하는 방법은 얘를 그냥 날려버려도 되겠지만 오늘 배울 방법은 제일 대표적인 삭제 방법입니다. 제일 끝에 노드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의 자리에다가 7을 넣어주고요. 요 3이 위로 올라옵니다. 3. 네, 이런 방법으로 삭제를 합니다. 삭제한 다음에 다시 구조 만들어요. 여기 있는 3은 뭐 작은 값일 수도 있고 중간 값일 수도 있고 그냥 아무 값이죠. 그래서 3이 루트로 오면 여기 자리를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쭉 어떤 내려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 그 밑에 있는 자식이 5, 6이니까 더 큰 값 6을 올려줍니다. 6을 올려주고 여기다 올려주고요. 그 3은 밑으로 오는데 자, 1과 7을 비교를 해봐야겠죠. 근데 이 7은 아까도 설명드렸었죠. 예, 지금 삭제한 값이니까 우리가 힙구조 만드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었고 3을 여기 놓고요. 1과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3이 여기 그냥 자리를 잡고 1은 그냥 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힙구조 만들기가 끝난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실까요? 6, 5, 3, 4, 2, 1. 네, 힙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7개 데이터가 이렇게 틀을 만들고 있잖아요. 가장 큰 값 7이 제일 끝에 왔죠. 우리가 정렬을 하면 제일 큰 값이 제일 뒤로 와야 될 거예요. 그게 이게 7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금 찾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삭제한 루트는 트리 뒤쪽으로 붙이고 지금 트리 뒤쪽으로 붙인다는 게 루트와 제일 끝에 거 바꾸면서 이미 일어난 거예요. 자, 이 7로 붙었죠. 제일 뒤에. 이거 됐으니까 그 다음에 같은 과정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서 반복하면 돼요. 지금 전체 트리가 힙이 대면이라고 했죠. 지금 힙을 우리가 지금 이미 만든 겁니다. 지금 이미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루트를 삭제하고 다시 구조 만들기. 반복하면 되죠. 6을 제일 뒤로 보내는데 요 7은 자기 자리 잡았으니까 건드리면 안 되죠. 그 앞에 요 선 안에 있는 가장 뒤에 값 얘랑 바꿔주면 돼요. 1과 바꿔주면 되겠네요. 1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6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6은 이렇게 자리 이제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이 들어갔으니까 1을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 5와 3 중에 큰 값 5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1이 내려가서 1이 바로 자리 잡으면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4, 2 중에 큰 값 4를 올려주면서 1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힙 구조를 다시 만든 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마지막에 루트랑 두 번째 노드 남았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 수행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루트 혼자 남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배열을 이용해서 힙정렬하는 거를 지금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게 이해가 됐으면은 소스 코드를 보면서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힙정렬 구현. 자, 힙정렬을 할 때 뒷장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볼까요? 여기 힙소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는 전체 힙소트 함수고요. 이 안에는 어드저스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저스트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드저스트 함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힙소트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드저스트라는 함수는 루트 노드의 위치를 찾을 때까지 내리는 거예요. 자, 아까 힙을 삭제할 때라든지 어떤 제일 큰 값을 요 뒤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기억을 해보시면은 제일 큰 값이 7이었는데 뒤에 값이 예를 들어 2라고 볼게요. 2를 올리고 7을 내렸었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2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어느 쪽으로 내려갈까 찾아가야 되는데 이 2가 내려가는 과정이 요 어드저스트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루트 노드의 위치를 찾을 때까지 내리기라고 되어 있죠. 요 루트 노드는 지금 요 7과 2를 바꾼 후에 요 2라는 값입니다. 루트 노드의 위치를 찾을 때까지, 얘의 제대로 된 위치를 찾을 때까지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루트에 있는 거는 요 루트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n이라는 거는 이 전체, 얘가 지금 7번인데 전체 중에서 내가 어디까지를 내려도 되는 값인지 그 범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7, 6 이렇게 두 개 자리를 잡았으면 얘 두 개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는 6과 7은 대상이 아니죠. 그때는 n을 5로 두면 돼요. 5까지만 나는 하겠다는 거죠. 대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5개 대상으로 해서 내려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n은 내가 지금 작업하는 최대 범위를 말하고요. 루트는 어떤 노드, 내가 지금 내릴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어드저스트 함수 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를 주면 예를 들어서 루트 여기 2번을 줬다. 그럼 얘를 이제 밑으로 내리겠다는 거죠. 3이면은 얘 3, 얘를 내리는 거고요. 자, 그런 거고요. n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내가 지금 작업할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5 이러면은 요 그림이 되겠죠. 자, 루트와 n은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 루트의 리스트의 루트 값을 먼저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릴 값을 어딘가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자, 루트 키에 저장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얘 2. 얘로 하지 말고 지금 트리가 너무 작으니까 얘라고 합시다. 네, 얘가 지금 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루트는 지금 여기 1이 들어갔겠죠. 얘 인덱스 1이니까. 그 다음에 범위는 그냥 전체라고 볼까요? 7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중에서 7 말고 그냥 5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또 이랬다 저랬다. 요렇게 대상으로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1번이니까 여기가 1번이죠. 그거의 값입니다. 요 안에 값이니까 2가 되겠죠. 2가 루트 키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얘를 잠깐 갖고 있는 거죠. 루트 키에다가. 그 다음에 차일드는 루트의 2배래요. 그러면 2배라는 건 왼쪽 자식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얘 왼쪽 자식, 여기 이제 차일드가 되는 거죠. 여기는 루트 키. 루트 키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while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n보다 차일드가 작거나 같을 때만 한대요. 지금 예를 들어서 5라고 우리 예를 들었죠. 이 그림. 차일드가 여기 5를 벗어나서 6이나 7 가버리면은 지금 우린 이 범위에 있는 값들은 하지 않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while문 조건에 요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요 안에서만 할 거야 라는 거고요. 일단 들어왔어요. 자, 요 if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잠깐 지우고. 자, 요 조건은 좀 이따 보고요.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요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차일드가 여기였죠. 리스트의 차일드 값, 여기에 있는 값입니다. 얘랑 차일드 플러스 1의 값, 차일드 플러스 1은 여기죠. 여기에 있는 값. 얘랑 얘 비교해서 요게 더 커요. 오른쪽에 더 커. 얘가 더 크면은 차일드를 뿔뿔 1을 더해줍니다. 차일드에 1 더하면 얘가 이제 차일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차일드가 얘였는데 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냐 하면 얘가 더 클 때. 그러니까 얘가 더 큰데 얘를 차일드로 만든다는 거는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 중에 더 큰 값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값, 아니, 최대 힙, 최소 힙 구분할 때 요 부분 보면은 쉽게 구분되거든요. 요 부등호를 이용해서 더 큰 값을 찾으면은 최대 힙이고요.
반대로 요 부등호를 해서 작은 값을 찾아간다 우리가. 그러면은 최소 힙입니다. 예, 구분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지금은 최대 힙입니다. 최대 힙 큰 값을 찾아서 둘 중에 큰 값을 찾아서 거기다가 차일드를 저장해놔요. 그럼 오른쪽에 이게 더 크다. 예를 들어서 5고 얘가 3이다. 그럼 얘가 차일드가 됐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자, 더 큰 값을 찾은 다음에 그 더 큰 값 차일드와 함께 차일드의 값을 아까 저장해 놓은 루트키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2라고 아까 우리 생각했었죠. 이 루트키 어딘가에 이제 저장해 놨을 텐데 루트키라고요.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죠. 차일드 값. 자, 그래서 루트키가 더 크다. 여기에 있는 루트키가 더 크면은 이 2를 이제 내려줘.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2가 더 크다. 2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7이다. 얘보다 더 컸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이미 지금 힙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7이 아니죠. 2죠.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요. if 넘어가서 else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else에서 무엇을 하는지 볼게요. 자, 요 문장이 리스트의 child에 있는 값. child는 지금 얘죠. 왼쪽 자식 아니면 오른쪽 자식일 텐데 지금 큰 값 찾았습니다. 얘를 child 나누기 2, 그 부모에다 저장합니다. 자, 부모는 요 위에죠. 자, 5라는 값을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child는 2배로 만듭니다. 그럼 child는 얘는 지금 여기 있었으니까 이거의 2배라는 거 왼쪽 자식 구하는 식이잖아요. 이렇게 가서 여기가 child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수행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문제 풀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또 함정으로 내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수행된 다음에 각 노드에 있는 값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5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위에는 2였는데 5를 올려주는 작업을 아까 여기서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2가 아니라 이제 5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루트 노드와 그거의 오른쪽 자식 여기는 둘 다 5입니다. 우리 아까 데이터는 1, 2, 3, 4, 5, 6, 7 하나씩 있었죠. 근데 지금 트리의 상태는 5가 두 개예요. 2가 사라졌죠. 지금 이렇게 된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배열의 값을 물어보면 5, 3, 5가 되는 거예요. 5, 3, 5 밑에 있는 다른 값들 그렇게. 그럼 2는 어디 갔냐? 2는 사라지면 안 되니까 어딘가에 저장해 놨죠. 여기 루트 키에다 아까 저장을 해 놨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거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요. 요렇게 5의 값은 하나지만 둘 다 5인 순간이 있다. 요거를 이해하고 진행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올라가야죠. while문이 지금 계속 돌고 있으니까 지금 n이라는 값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아까 우리 n을 5로 두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겠죠. 그래서 차일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끝내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에요. n이 5가 아니라 7이었으면 그럼 전체 범위 대상으로 해야죠. 그때는 이 while문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걸 반복해서 아까는 루트가 여기였는데 지금은 루트가 여기라고 이제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죠. 내려주는 작업 반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 안 맞아서 이제 딱 빠져나오면은 아까 루트키 저장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얘를 저장하면 돼요. 아까 지금 5가 두 개니까 그 5 중에서 밑에 있는 여기다가 이제 루트키 저장해야 되거든요. 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한 루트키를 리스트의 차일드 나누기 2에다가 저장하는데 차일드가 아니라 차일드 나누기 2인 이유는 지금 마지막에 차일드 곱하기 2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저장해야 될 위치보다 한 단계 더 밑으로 자식을 찾아서 한 단계 더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장할 때는 요 위에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 위에다가 저장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그래서 아까 5라고 했었는데 얘를 2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차일드 나누기 2라는 거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 어드저스트 함수는 사실 어디 구멍 뚫어놓고 문제 내도 사실 다 문제가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2로 나누는 부분, 그 다음에 왼쪽 자식 차일드 곱하기 2 해서 찾아가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값을 올려주는 부분, 부모를 올려주는 부분,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조건, 그 다음에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중에 요 큰 값 찾아가는 과정. 중요하지 않은 줄이 한 줄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스는 사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신 분과 못하신 분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이 소스 코드를 좀 암기를 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코드가 무슨 암기냐, 이해를 해야지 하는데, 사실 문제 풀 때 암기가 돼 있으면은 이해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읽고 이해를 하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암기가 돼 있는 만큼. 네,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사실 별도로 두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좀 틈이 나면은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요 짧은 코드니까 외워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사실. 네. 그렇다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외우지만은 마시고요.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해가 당연히 된 상태에서 암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사실 그냥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기화하는 부분 한 줄, 그 다음에 while문 2번 파트, 여기 1번 파트, 2번 파트,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정리하는 요 루트키 가져오는 값 3번 파트에서 1, 2, 3번 파트인데 2번 파트만 좀 길죠. 2번 파트는 if문이 두 개입니다. if문이 두 개인데 if문 하나는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되고요. 두 번째 if문은 if와 else가 있다. 요 구조만 외워두시면은 else문에 이렇게 두 줄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 위에 거는 브레이크고, 그래서 마음 먹고 하면은 2, 30분이면 외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외워두시면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암기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고요. 이해가 되신 분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더 빨리 풀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어드저스트 함수를 해봤으니까 자,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네, 어드저스트 함수를 어떻게 활용해서 힙 정렬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노드가 7개니까 n은 7이 주어질 거예요. 메인 함수에서 힙소트 7 이렇게 호출을 할 겁니다. 자, 0 제외 7개입니다. 그래서 0번부터 7번까지 인덱스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 예시 데이터를 하나 넣어 봤어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렬은커녕 지금 힙 구조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힙을 만든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포문이 힙 구조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하나 넣어보면은 여기다 이제 417이잖아요. 417 이렇게 들어갑니다. 2635, 2635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이거를 힙 구조로 만드는 거 아까 우리 연습 많이 해봤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자, 제일 끝에 원소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노드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가면서 자식이 있는 노드 나올 때까지, 네, 여기 자식이 있는 7이 나왔네요. 얘를 힙 구조로 만듭니다. 어드저스트, 자, 어떻게 호출해야 될까요? 얘 루트 노드 번호 줘야죠. 얘 1번, 2번, 3번이니까 여기다가 3번이라고 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 범위는 7번까지 전체 범위니까 3, 7 이렇게 줘야 될 겁니다. 자, 지금 값이 맞게 들어갔나 볼까요? n은 7이니까 7 들어간 거 맞죠. 그 다음에 i가 3인지 보겠습니다. 요 폼은 보니까 n을 반으로 나눈 값, 지금 3.5인데 인티저니까 3부터 시작하겠죠. i가 3부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 7이 처음에 호출되겠죠. 그 다음에 i 값이 1씩 줄어듭니다. 그럼 3, 7 호출한 다음에는 폼은 돌면서 2, 7이 호출되고 1, 7 이렇게 가겠죠. 0, 7은 호출이 될까요? 네, 이 조건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3, 7, 2, 7, 1, 7 세 번 어드저스트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 3을 루트로 2를 루트로 1을 루트로 세 번 호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개념 파악할 때 봤던 그림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어드저스트 함수가 요 자식 있는 노드 요거 세 번 호출되면서 힙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어드저스트 함수가 요 포문 안에서 호출될 때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호출되겠죠. 호출될 때마다 이 값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요 배열 값으로 이렇게 생긴 표 모양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따라가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선생님들 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지금 그것까지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시간상 죄송하고요. 요 1, 2, 3번 과정 거치면서 그 배열값들이 하나하나 다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 포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힙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힙이 지금 요 예제로 하진 않겠습니다. 7, 5, 뭐 예를 들어서 2, 3, 네.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1, 2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3, 4, 네. 이렇게 되면 아이고 3이 여기 있네. 그러면은 얘를 6이라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힙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와는 상관없는 데이터입니다. 힙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정렬하는 부분입니다. 정렬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루트에 있는 값을 제일 뒤로 보낸다 그랬죠. 이 7을 여기로 7을 보내고 요 2를 여기로 보냅니다. 자, 이게 요 수합 함수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덱스는 지금 1이잖아요. 여기 인덱스는 7입니다. 그래서 1번 인덱스와 7번 인덱스를 바꿔야 되는데 보시면 1번 인덱스는 여기 써져 있네요. 리스트에 1. 그래서 항상 루트에 있는 값을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일 뒤에 있는 여기 인덱스죠. 지금 7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i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7이 돼야 되는데 i 플러스 1이라는 거는 i는 6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포문의 i가 n-1, n이 7이니까 6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부터 시작하게 포문이 구성이 돼 있고, 사실 저는 이 소스 코드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얘를 7개인데 6부터 시작하니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보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n부터 시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리스트에 i 플러스 1을 그냥 i로 넣으면은 사실 똑같은 코드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네, 그냥 이거는 제 잠깐 해본 생각이었습니다. 네, 무시하시고요. 자, 여기 이제 6이 들어갔죠. 그래서 6 더하기 1 해서 7과 1을 바꿨습니다. 예, 바꿨어요. 2가 들어갔고 여기 7이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 함수로 호출합니다. 여기 7 자리 잡았으니까 이렇게 선 긋고 어드저스트 함수 호출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 루트 값을 내려줄 거니까 요 1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i라는 값은 전체 범위죠. 지금 7 자리 잡았으니까 범위 하나 줄어서 6까지만 하면 됩니다. i는 지금 6이죠. 네, 그렇게 해서 요 하나를 제외한 요거를 다시 힙 구조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이제 i 값을 하나 줄였죠. 줄여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아까 힙을 구성했으니까 이제 6이 여기로 올라왔을 거예요. 이 6이 이제 여기랑 자리 바꾸면서 여기 있던 값이 다시 루트로 올라오고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i가 0보다 크다. i가 1일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루트 노드 하나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하면 네,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힙 정렬 구현하는 소스 코드까지 다 해봤고요. 시간이 되시면은 요거를 이제 C 언어로 실제로 구현을 해보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시험이라는 게 2차 시험 때 실제 코딩하는 지역 말고는 실제 코딩해 볼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하시면은 그것까지는 꼭 해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실제로 코딩해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드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면은 한 줄 한 줄 좀 암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한 4줄 정도 되니까 아 포문이 2번 들어가네 요 정도 외울 수 있잖아요. 아 포문 2번으로 구성된다. 근데 그 첫 번째 포문은 힙 구조로 만드는 포문, 두 번째 포문은 아 루트에 있는 값 뒤에다가 내려주는 네, 포문.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포문 안에는 또 2줄밖에 안 되니까 또 금방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그 암기를 토대로 다시 이해하고 요 과정이 예, 반복되면은 우리 힙정렬 어렵지 않게 마스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힙정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힙정렬은 시간 복잡도 로그 2의 n, 자, n 곱한
비곱표기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n 로그 n입니다. n 로그 n. 네. 5의 n의 제곱인 정렬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자, 이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 함수는 자, 퀵 정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합병 정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힙 정렬이 있습니다. 자, 효율적인데 이 퀵 정렬과 힙 정렬의 시간 복잡도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n 로그 n인데 퀵 정렬은 최악의 경우에 n의 제곱에 아이고 다시 쓰겠습니다. 5의 n의 제곱. 네. n의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질 수 있거든요. 퀵 정렬은 네, 최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힙 정렬은 그렇지가 않아요. 최악의 경우에도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죠. 속도가.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퀵 정렬은 피벗만 잘 정해주면 피벗 고르는 알고리즘만 좀 적당히 잘 만들면은 훨씬 힙 정렬보다 빠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더 빠른데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퀵 정렬은 n의 제곱이 되는데 합병 정렬이나 힙 정렬은 그렇지 않다. 안정적으로 n 로그 n의 성능을 보장한다. 이게 힙 정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n 로그 n인 이유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인 이유. 자, 포문이 두 번 돌죠. 각각의 포문은 시간 복잡도가 n입니다. 자, n의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고 있죠. 그래서 이제 2분의 n 정도가 될 건데 이 2로 나누는 건 상수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n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데 요 안에 있는 어드저스트 함수가 루트에 있는 걸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근데 이 노드의 개수가 n이라고 하면은 이 높이는 이진트리 높이는 네, 로그 2의 n이 되죠. 그래서 이 높이만큼 내려오는 시간 복잡도를 갖기 때문에 이 어드저스트 함수의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n을 n번만큼 반복하니까 n 로그 n이 되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n 로그 n을 지금 두 번 반복하고 있죠. 두 번 반복하니까 2 곱하는 거 의미 없잖아요. 자, 요거의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힙 정렬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 네, 이 정도 하고 힙 정렬에 대해서 얘기할 게 좀 더 많겠지만은 너무 또 많아지면은 복잡할 것 같아서 짧게 끝내는 게 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빠뜨렸거나 아니면은 좀 이런 거는 좀 궁금하다 하는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